블라인드 채용에서 자기소개서가 중요하지 않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지원자들이 만약 실수하는 것은 자기소개서 문항만 보고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적힌 자소서를 받는다면 바로 탈락이겠죠? 회사나 직무의 관점에서 내가 정말로 필요한 인재인지를 설득하는 것이 바로 자기소개서입니다. 저희 따공기업 카페에 있는 코레일 현직자분이 작성해주신 2022년 코레일 자기소개서 분석 자료를 통해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 되는지 적용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따공기업의 공이 리니입니다. 오늘은 3월 공기업 서류 시즌을 맞아서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철저한 블라인드 채용으로 알려진 공기업 서류 전형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무엇인지? 공기업 자기소개서에서 절대 쓰면 안 되는 말 5가지와 주의할 점, 그리고 코레일 현직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단골 문항인 지원 동기와 향후 계획 작성하는 법까지. 공기업 자기소개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 지금부터 따공기업 집중하고 따라오세요. 블라인드 채용에서도 자기소개서가 중요한가요? 블라인드 채용에서 자기소개서가 중요하지 않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서류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는 적격, 부적격으로만 판단하더라도 면접 전형에서는 무조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참고하여 질문을 하기 때문입니다. 서류가 적부가 아니라면 서류 심사자에게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하고, 서류가 적부라고 해도 면접관에게 서류에 대해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합격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럼 자기소개서 작성을 할 때 절대 쓰면 안 되는 말 5가지를 먼저 알아볼까요? 채용 전형의 첫 단계인 자기소개서. 많은 분들이 자기소개서 쓰는 것을 생각보다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따공기업이 자소서에 절대 쓰면 안 되는 말들을 준비해봤는데요. 대부분의 공기업들은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소서에 작성하면 안 되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따져봐야 해요. 첫 번째는 학력입니다. 자소서를 작성하다 보면 최근의 경험들을 적기 마련인데 그중 학력을 알게 모르게 적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학교명이나 학과명을 언급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요. 또한 특정 학교의 동아리명, 특징, 지역명 등을 통해 학교를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말을 나도 모르게 작성할 수 있으니 꼭 한 번 더 확인해주세요. 교육 내용을 말하고 싶다면 교과목명이나 참여한 프로젝트 등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직무와 관련 없는 스펙입니다. 공기업의 경우 직무기술서를 기반으로 지원 직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서류 준비 과정 중 하나인데요. 학력이나 연령 등이 아닌 직무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 게 블라인드 채용의 목적이기 때문에 직무에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해요. 따라서 본인의 역량 뽐내기도 부족한 칸에 직무와 관련 없는 스펙을 늘어놓는 거면 안 되겠죠? 세 번째는 본인의 약점입니다. 지원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와 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어 선택은 지금까지 부족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하는 표현이고, 되도록이면 본인의 강점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에 대해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좋지만 과도하게 약점을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약점을 말할 시에는 개선 방안도 꼭 함께 말해주세요. 네 번째는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무엇이든 주장을 할 때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며 인사 담당자가 보았을 때 가장 매력있는 지원자의 강점은 증명이 된 강점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이를 위해 수치적인 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오타입니다. 맞춤법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나의 사소한 오타가 전체 자소서의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자소서를 모두 작성하였다면 꼭 2번, 3번 맞춤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곳은 여러 기업에 지원하면서 타 기업명이 들어간 자소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까 싶지만 실제로 많이 있는 일이라고 해요.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타 기업명이 적힌 자소서를 받는다면 바로 탈락이겠죠? 공기업 자소서 준비하시는 분들, 자소서에서 실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격하는 자소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분석이 가장 중요해요. 해당 기업은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지, 기업의 인재상, 비전 등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자기소개서 작성 전에 알아둬야 할 기업 분석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자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은 자기소개서 문항만 보고 바로 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자기소개서는 자기 자신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글이 아니에요. 내 관점에서 말하본 나를 쓰는 게 아닌 회사나 직무의 관점에서 내가 정말로 필요한 인재인지를 설득하는 것이 바로 자기소개서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소서 작성 전에 가장 먼저 각각의 문항들의 출제 의도를 파악해보세요. 회사가 묻고자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적지 않으면 자기 자랑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항으로 이야기해보자면 지원 동기는 이 회사에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는지, 해당 직무에서도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졌는지를 평가합니다. 모두가 다 아는 내용으로 겉핥기식으로 서술한다면 서류 심사자나 면접관은 바로 알아챌 가능성이 크죠. 네, 또 다른 예로 창의적인 경험, 남들과 차별화된 경험을 제시해보라는 것은 경험의 소재 자체가 창의적인 것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취업 준비생들이 제시할 수 있는 경험들은 대부분 비슷하니까요. 다만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해당 회사나 직무에 적합한 인재라고 어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회사마다 있는 인재상 보신 적 있죠? 이런 인재상은 간단하게 정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인재상은 비슷하지 않아? 하고 넘기지 말고 회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나 비전이 담겨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문화에 잘 섞일 수 있는 인재인지를 잘 파악하고 자기소개서에 녹여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별 인재상은 채용 홈페이지 또는 딱공기업 2022 공기업 채용 정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은 직무기술서를 공고에 첨부할 때가 많아요. 각각의 직무에서 필요한 능력들을 서술해 놓은 자료인데요. 그것들도 꼼꼼하게 확인해서 내가 해당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 어떤 경험을 통해 이 점을 보여줄 수 있는지 정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자소서 팁이 필요하신 분들은 딱공기업 카페에서 자소서 무료 인강을 제공하고 있으니 확인해주세요. 1단계 자기소개서 작성 시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와 2단계 자기소개서 작성 전 기업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심화 단계입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시 알아두면 좋은 합격 자소서 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앞부분에 인사 담당자를 사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류 심사자는 하루에도 몇백 개의 서류를 심사해야 하는데요. 아무리 읽어도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소제목 혹은 첫 문장에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꼭 적어주세요. 둘째는 간결하게 하지만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경험을 서술한다고 해서 그 경험의 과정 자체를 전부 작성할 필요는 없어요. 주된 사건, 그 사건에서 내가 얻어낸 생각이나 느낌, 내가 이룬 것들을 인사 담당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작성해주세요. 세 번째 팁은 전문적인 내용은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를 많이 쓴다고 내 지식이 많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직무 관련한 전문성을 어필한다고 해도 평가자가 오히려 지원 직무에 대해서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원자가 제대로 알고 작성하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팁은 수식어구는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수식어구를 많이 쓰면 자칫 추상적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신뢰가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수식어구를 최소화한 객관적인 수치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팁은 수정, 마지막 점검을 해야 한다입니다. 오탈자는 없는지, 이해하기 쉽게 작성했는지 등 점검을 하면서 스스로를 첨삭해주세요. 나를 잘 아는 사람에게 피드백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실전에 적용해 볼게요. 저희 딱공기업 카페에 있는 코레일 현직자분이 작성해주신 2022년 코레일 자기소개서 분석 자료를 통해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 되는지 적용해 볼까요? 지금부터는 현직자분에게 빙의해서 말해볼게요. 모든 공기업 채용에서도 해당되는 점이지만 채용 공고는 전문가 붙임 문서 전체를 한 글자 한 글자 정독하시길 바랍니다. 전형별 합격 발표 화면에 있는 문구들도 시간을 내서 꼭 읽어보세요. 또 회사 사이트의 인사 관련 사규나 세칙도 읽어보시면 좋지만 이걸 다 보기에는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에 개인 선택에 맡길게요. 하지만 서류 제출 방식이나 각 전형 응시 지참물은 꼭 정독하셔야 해요. 예를 들자면 기사 자격증 같은 경우는 자격 수첩을 스캔해서 올리는지, 자격 취득 사항 확인서를 올리는지 아니면 두 개 모두 허용하는지, 이런 문구를 못 찾으시겠다면 Q&A에 문의해서라도 확실히 해두세요. 다른 예시로는 코레일에선 해당이 안 되지만 토익 성적 제출이 있어요. 대부분의 공기업에서는 YBM과 연동을 해서 로그인만 하면 특별한 서류 제출 없이 점수를 업로드할 수 있지만 성적, 응시일, 등록 번호나 발급 번호를 요구해서 기업에서 직접 조회를 하는 공기업도 있어요. 이때 등록 번호를 올리는지 발급 번호를 올리는지 성적표 사본을 올리는지 여부에 대해 잘 체크하시고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사나 토익, 한국사 같은 자격증은 날짜나 각종 시리얼 넘버에 오타가 없어야 하고요. 또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회사 기업 명칭이 19년도에 한국철도공사에서 한국철도 코레일로 바뀌었습니다. 채용 공고에는 한국철도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소개서 질문은 한국철도로 되어 있는 걸 보면 아직 완전히 변경된 건 아니지만 자기소개서 답변이나 면접 답변에서 한국철도공사보다는 코레일 또는 한국철도로 언급해 주신다면 소소하지만 기업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지원자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철도청이라는 명칭은 2005년부터는 없어진 명칭이니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철도공사까지가 허용 수준일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코레일 1번 문항을 바탕으로 자소서 대표 문항인 지원 동기와 입사 후 계획에 대한 문항을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철도공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입사 후 10년 뒤 지원 직무와 관련한 본인의 진로 계획에 대해서 작성해 주십시오. 다른 공기업 채용 공고에서 기업 이름과 연수의 숫자만 바꾼 형태로 흔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따라서 충분한 기업 분석을 한 후에 사용하시던 템플릿을 적용하면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글자 수가 적은 만큼 지원 동기를 중점으로 두는 방식과 10년 후 나의 진로 계획에 중점을 두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 템플릿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직자분의 말에 따르면 당장 내일 점심 뭐 먹을지도 모르겠는 세상에서 10년 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적어주는 것보다는 지원 동기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하네요. 물론 개개인이 서술하기에는 편한 방식이 있겠지만 자기소개서의 고질적인 문제가 할 일이 없다는 점에서 보면 지원 동기라는 게 생각보다 넓은 개념에서 기업에 대한 관심, 철도 산업에 대한 흥미와 같은 내용을 쉽게 가져다 사용하실 수 있고 개인적인 경험이나 뉴스 기사를 인용하기도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지원 직무 분야에 대한 사례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회사 사이트 내 홍보센터 전국철도 사보에 있는 사례를 발췌해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 꿀팁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3월 공기업 서류 시즌을 맞아서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만 지킨다면 공기업 서류 전형 합격은 문제 없을 겁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